안녕하십니까. 옷장사의 보물지도 부의 사다리 코너를 맡고 있는 세한 남편입니다. 이번 또 주식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다들 마음이 힘드실 텐데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좀 시간으로 지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장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장풍 놀이 많이 했었는데, 장풍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날아가는 이제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풍력 발전도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에너지의 어쩌면 핵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 이제 흐름이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자료는 특히 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이라는 이노베이션 로드맵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초적으로 풍력 발전이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런 타워와 그런 날개가 생긴 풍차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을 세워서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풍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저희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따라서 이제 풍력 발전의 원리는 요 날개 블레이드라고 칭하는데, 이게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계 에너지를 요 풍력 발전기 안에 있는 요 터빈 안에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그 터빈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풍력 발전기의 모양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수직형 풍력 발전기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비용도 비싸고, 또 사실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태양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변환효율, 이게 변환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수평, 이 날개 방식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소형, 이제 그런 작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간헐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으로 보실 거는 요 형태의 풍력 발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그런 풍력 발전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메인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년도까지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1위가 태양광, 2위가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을 국내에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흐름도 보시면 이게 2016년도 자료이긴 하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결국엔 태양광과 풍력과 그 기타. 하지만 결국엔 메인이 여기서도 세계적인 흐름, 재생에너지 시장이라든지 투자하는 비중도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이 재생에너지가 저희 실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될 수 있냐라는 관건이 이제 LCOE라는 수치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냐.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에너지의 가격만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에너지의 가격이 석탄과 석유 가격과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는 전환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데, 그 LCO의 가격이 여기서 보시면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0달러, 평균 50달러 정도 이제 미치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천연가스 이런 이제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인데요. 이 LCOE가 또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석탄과 석유 가격과 이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이 2025년도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격이 석탄, 석유의 가격과 일치하는 시점이 대한민국에도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재생에너지가 저희 실생활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또 풍력 발전이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육상 풍력도 이제 강원도 같은 고산지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소음이나 환경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해상 풍력도 아직까지도 많이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태계 훼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높은 설치 비용, 높은 그리드 비용,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그리드도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상보다 육상 풍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 설치 비용 또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또 설치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결국에는 육상보다는 해상의 풍속이 훨씬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백령도 출신인데 섬 지방만 가더라도 사실 육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바람의 영향력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많이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부유식입니다. 이거는 땅에다 이 타워를 박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서 이제 요 타워를 돌리는 건데, 당연히 육지 인근의 해안보다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풍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력과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깊숙이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풍력 발전의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풍력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와 단지 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건지에 대한 시스템 개발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생산된 전기를 운반하고 설치하고 시공하는 단계를 거쳐서 운영 유지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이제 풍력 발전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단연 부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풍력 발전의 이제 터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타워, 블레이드, 허브, 증속기, 발전기, 요잉, 피치,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타워, 블레이드, 증속기, 이 부분이 사실 가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아놨고요. 각각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요 바람이 불면 요 블레이드 날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에너지를 증속기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줘서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 쓰는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기업들이 각 주요 부품에 어떻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지금 국산화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CS 베어링, 신라 정비 이런 데서 이제 피치 시스템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블레이드는 이제 휴먼 컴포지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상장된 기업은 아닌데.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쪽에서 발전기 이런 쪽에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타워, CS 윈드가 이제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윈드라는 업종도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이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쪽에 대해서 각 부품들, 관심 있는 부분에 이제 회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관련된 주요 업체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특별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터빈을 제조하고 있다. 근데 뭐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발전기나 터빈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8메가와트 개발 중인데요. 사실 국내는 바람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2메가와트, 15메가와트짜리 풍력이 돌아가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5메가와트짜리의 소형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중공업에서는 이렇게 8메가와트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니슨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미 뭐 4메가와트짜리로 해서 소형 단지에는 이제 많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해외 사업에서도 그런 이제 뭐 저풍속이나 이런 규모가 작고 이제 풍력이 초기인 지역에 많이 이제 지금 해외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효성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다는 육상 쪽의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터빈 기업인 SE윈드와 이제 합작사를 설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육상과 해상까지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효성중공업이 또 하나의 축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CS윈드 단연 이제 풍력 타워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 생산 능력 1위인 업체입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 뭐 주가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지지부진하긴 한데, 결국에는 풍력이 떠오를 때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강 MMT, 여기는 이제 하부 구조물, 이제 타워를 세우고 이제 타워가 지탱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상강 MM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마 CS윈드와 함께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 지지부진한 형태, 그리고 상강 MMT도 거의 뭐 되게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효성중공업, CS윈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사업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아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